하나 이글스요. 네가 하나 출신이라는 거 아니야? 조회수 떡상한다니까요. 야, 박건우, 손아섭 이런 선수들이 부상으로 많이 빠지면서 맞았지. 초반에는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두다가 한 번에 쫙 무너졌거든요. 딱 프로에 들어와서 아니면 젊은 나이에 감독님을 한번 만나는 거는 엄청난 큰 행운이다. 딱 갔는데 실금이 딱 가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원하는 대로 됐네. 원하는 대로 됐어요. 마라도나 소리 듣고 막 그랬거든요. 바쁜데 이렇게 또 초대 응해줘서 고맙다. 또- 내가 물 따줄게. 아니야 괜찮아요. 저도 손이 고마워서. 있어요. 저도 손이 있어요. 아니야, 네. 아니야. 저 손이 있는데. 아니, 지난번에 또 야구 이슈도에 또 나와주셨으니까 제가 또 정이 초코파이 같이 정이 있잖아요. 그럼 네네. 우리 얘기했잖아. 네. 내 거 나와달라고. 네, 그래서 빨리 뵙고 싶어가지고 빨리 잡아줘 날짜를. 그래 왜 바쁜 거야 요새? 요즘에요. 뭐 유튜브도 하랴. 아 유튜브 빡세더라 너. 제대로더라. 지금 몇 만이야? 1년 안 됐거든요. 16만 5천입니다. 우리 1년 됐거든? 네. 5만이야. 5만요. 좀만 빌려주라. 저는 약간 최강야구 버프도 좀 바른 것 같아요. 야, 내가 최강야구를 나가야 되나? 네, 그럼 나오셔요. 네. 이 구경하러라도. 한번 시구 한번 하세요. 아유, 좋지, 네. 좋지. 네. 야, 우리 그 위너 친구들한테 네. 인사 한번 해주라. 안녕하세요. 홈런다. 전 야구 선수이자 지금도 야구하고 있고 그렇다. 방송까지 하고 있고 유튜브까지 하고 있는 정근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아. 근우 채널 많이 봤거든. 네. 정근우의 야구 인생. 네. 제목 잘 줬어. 네. 어. 이게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여러 가지를 막 리스트를 짜보다가 야구 인생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야구 인생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건 하나 있어요. 뭐야? 이게 유튜브가 컨텐츠를 여러 가지를 막 녹여야 되는데 야구 인생이라다 보니까 야구밖에 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전문적이니까 좋던데. 좋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점 하나만 찍었어도 어떻게 해요? 야구 점 인생만 찍었어도 다시 바꿔. 그쵸? 그냥 이제 점 하나 찍으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아니 근데 잘하더라 방송. 아예 아닙니다. 네. 아니 적성에 맞는 것 같아. 본인이 생각하기는 어때? 저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너 같은데요. 지금도 카메라 찾고 있는데 네. 딱딱. 네. 안 부족해. 네, 부족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야? 주변 권유가 있었던 거야?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야? 저도 하고 싶은 좀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회사에서도 이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도 형님 유튜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했는데 그렇게 된 거야? 대박이 난 거예요. 야, 완전 떡상이야. 네. 야, 진짜 대단하다. 아니 그리고 유튜브를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진행을 꽤 잘하더라고. 내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 근데 유튜브는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게 편집의 힘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는 편집 없어. 너 이거 다 나와. 오늘. 진짜요? 그럼 우리 편집 없어. 잠깐만 우리 리얼 라이브야. 주둥이 오발코 좀 하겠습니다. 정근우를 내가 몇 번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참 유쾌해. 아유.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그래. 근데 저는 성격 자체가 좀 에너지가 넘치는 또 성향이기 때문에 또 MBTI가 제가 ESFP예요. 보니까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더라고요. 체질인 거죠. 체질이네. 네. 이제야 저한테 맞는 길을 찾았어요. 이제서. 네, 이제서요. 아유, 네. 충분해. 정근우 하면은 또 야구를 빼놓을 수 없잖아. 야구 얘기 살짝 이제 우리 정근우의 야구 인생을. 벌써 지친다. 네. 요새 지금 이제 뭐 작년에 1000만도 했지만 네. 이제 또 오프 시즌이고 이제 슬슬 이제 스프링 캠프 끝나고 이제 야구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니. 네. 그러니까 야구 얘기를 쫙 해볼게. 네, 네. 올해 판 어떻게 읽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1강이냐 2강이냐 싸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1강은 어딘지 알겠고. 어디예요? 기아 아닐까? 저는 기아를 안 뽑았습니다. 이거 처음이다. 처음이죠. 근데 기아가 잘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의외의 팀을 1강으로 뽑았어요. 어디야? 하나 이글스요. 네가 하나 출신이라는 거 아니야? 조회수 떡상한다니까요. 야, 태균이는 3등 안에 들어간다는데? 무조건
3위. 저는 항상 하나 이글스를 가을 야구 간다고 뽑았었는데 어. 이게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니까 네. 내가 야 이 팔이 안으로 굽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안 펴져요. 굽었습니다. 아 한화를 일강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때 김경문 감독이 지난 시즌에 이제 초반에 들어오시면서 뭔가 팀에 대해서 아직까지 뭔가 안정권이 뭔가 구상 자체가 여러 선수들 돌려봤던 느낌이라 그러면 올해만큼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투수진이 너무 좋아요. 그래. 그 그리고 얘기하더라. 야수의 뎁스도 너무 좋기 때문에 올해 기아를 견줄 만한 팀은 하나이글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했던 2강이 기아랑 한화를 본다. 네. 그럼 중간은 어딜까? 중간은 올해 분위기를 어떻게 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는 팀 LG, KT, 그렇지. 그다음에 뭐 삼성, 그렇지. 뭐 두산, 두산. 네. 그럼 2강 4중족도. 사중. 롯데는 어떻게 봐? 롯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근데 2강 5중. 예, 5중. 2강 5중으로 본다. 네. 당연히 또 한 팀이 어디 갔죠? 1략은 저기 밑에 있고. 1락은 뭐 키움이라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상황이라고 없어.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 NC랑 그렇지. 또 한 팀이 어디 갔죠? NC까지 하면 6중이지. 그래 그 라인업이요 너무 좋아요 모든 팀들이. 왜냐하면 NC도 지난해 박건우, 손아섭 이런 선수들이 부상으로 많이 빠지면서 빠졌지. 초반에는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두다가 한 번에 쫙 무너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상이 없다 그러면 선발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NC 다이노스도 올해 해볼만 하다. 그게 무엇보다 이 코칭 스텝에 갖춰져 있는 에너지, 힘이 기존의 NC 다이노스가 가지고 있는 컬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코칭 스텝이기 때문에 뭔가 원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NC 다이노스도 다크호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너 해설위원을 안 했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죠? 왜 안 해? 근데 섭외가 안 와요. 야, 의외다. 이렇게 네. 잘 판단하고 분석해주면 좋은데. 네. 그러면은, 구회 한번 해봐. 왜요? 이미 끝났나? 이미 구상이 다 끝나서 그래? 바우처 아니면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러네. 네. 야, 네. 정근호 하면은 사실 그 대한민국 야구사에 이렇게 이루수 계보에 이렇게 쫙 올릴 수 있지 않니? 네, 뭐 네. 김성래, 박정태, 또 박종호, 예전에 강기웅 선배. 강기웅 선배 네, 있었지. 네, 근데 네, 좀 약간 시간이 좀 짧긴 했지만. 네, 네. 그럼 어쨌든 그 계보를 이었어. 네. 정근호 다음 계보를 이을 만한 친구는 누가 있을까? 느낌은 어. 저랑 비슷한 느낌을 가진 선수는 조금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캐릭터는 흔치 않아. 흔치 않죠. 근데 어. 성적으로 보면 이제 박민호 선수가 박민호, 네, 그렇지. 가장 그래. 근접하지 않았나 보고 그래. 있습니다. 네. 그럼 개인적으로도 선수 생활할 때도 같이 붙었잖아, 박민우 선수랑. 네. 그럼 만나면 좀 격려해주고 막 그랬나? 근데 민우는 제가 이호준 감독님이랑 워낙 친했기 때문에 그러네. 또 민우가 원정을 오면 제가 이호준 형님을 만나면서 민우가 이제 거의 이호준 감독님 그때 고참이었죠. 그렇지, 그래서 거의 뭐 왕보죠. 딱가렸거든요. 그 그러네. 모창민 또 SK 같이 했던 그러네, 친구. 그러네. 그 라인들이에요. 그러네, 그러면 그러네. 데리고 나오면 밥 사주고 제가 그랬던 잘했네. 게 많아서 민우는 지금도 이제 한 번씩 연락 오고 새해 되면 연락 오고. 그래. 네. 박민우 선수가 우리 리틀 야구 출신인 건 알잖아. 저도 리틀 야구 출신입니다. 알잖아, 우리 리틀 야구 출신이잖아. 리틀 야구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 회장님이 누군데? 네. 고맙다. 네. 야, 이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센터 라인의 중요성을 알잖아.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루수를 많이 봤잖아. 네. 그러면 이루수로서의 그 가장 갖춰야 될 덕목 이런 게 있을까? 근데 솔직히 유격수만큼 미루수가 많이 바빠요. 그렇지. 그리고 유일하게 내야수 중에서 반대로 턴이 그러니까. 움직이기 때문에 이 턴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일루 송구하려면. 네네. 근데 2루로 더블 그렇지. 플레이도 역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 더블 플레이도. 그 생각보다 베이스 커버 가고 백업 가는 게 되게 많아요. 중계 백업 플레이 가고 많지.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까워서 송구에 대한 부분만 신경이 많이 안 쓰인다라는 부분이 많겠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려울 것 네, 같다. 네. 사실 사회인야구에서 대부분 땡겨치니까 네. 잘 못하면 이루수나 우익수 시키거든. 또 가까우니까요. 그렇지. 성공하기. 일루 네, 네, 편하고 네. 이루 편. 야구가 잡는 것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 네. 그건 생각 못했다. 네. 그렇다. 이게 이 반대로 일루도 잡아서 반대로 던져야 되고 네. 더블 플레이 할 때도 반대로 그렇구나. 만족해? 선수 생활하면서 본인의 그
성적이나 본인의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아,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죠. 이 키에 어. 그래도 골든글러브를 3회나 받았고 그리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대표를 10년 내내 하면서 맞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황금 세대를 이뤘던 그 마인드가 한 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네. 아, 그러네. 북경도 함께 했지. 그다음에 광저우 아시안게임, 광저우도 2009년 했지. WBC, 그렇지. 2015년 또 프리미어 12 우승. 그래, 구회. 주장이었잖아요, 또 제가. 그때? 그래서 제가 회장님을 믿어요.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다니까요. 야, 오늘 네가 주인공이야. 자꾸 나 밀지 마. 같이 가는 거죠. 왜 악마 이루수냐 별명이? 저요? 어. 이게 우리 야구를 좋아하시는 이제 팬들이 이루 쪽으로 가면 다 잡아서 아웃시킨다고. 아, 이루에 가면 다 죽는다고. 네. 정근호 쪽으로 치면 아. 어떤 타구든 위로 가는 거 말고는 다 아웃된다. 아, 최고의 칭찬이다. 네, 그래서 악마 이루수가 된 거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 그러네. 별명입니다. 야, 또 이 키에 뭐 키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뭐 무키 배치 같은 선수도 있지만 정근호가 의외로 장타도 많았어. 의외라뇨. 야, 네. 참 장타가 많았어. 의외 아니야. 네네. 이 키에 100개를 넘게 쳤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장타를 가지고 있다 봐야죠. 그리고 인상적인 홈런들이 많았어. 나는 그게 제일 기억나. 네. 1대0 캐나다. 아, 그렇죠. 그거는 정말 그때 공이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였니 그 점은? 직구였죠. 아. 근데 그 선수가 여기 있던 친구지. 나중에 이제 그렇지. SK로 왔어요. 어. 그래서 제가 침뱉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내가 너를 다음 타석에 맞추려다가 말았다. 건방졌다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건방져 보이긴 했어. 네, 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국복이니까 그쵸. 멋있었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통이 형 일로 와봐. 야, 너 볼이 별로였어 임마. 그랬어? 이렇게 했죠. 그때 그랬더니 진짜 얘가, 예. 그거는 다시 봐도 진짜 뭐야 요즘 말로 간지야 간지. 간지죠, 네. 딱 쳐놓고 치마만 뺏고 멋있었어 멋있어. 네. 도루도 10년 연속으로 11년 연속 20도루. 11년 연속 20도로. 야, 그것도 아직 안 깨졌지. 최초인데 지금 박혜민 선수가 아마 지난해 아마 10년 연속 20도루 했을 겁니다. 아, 올해 그럼 박혜민이 20개 넘기를 바래 아니면? 바라죠 저는. 뭐 기록이야 당연히 이제 깨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지. 예. 원래 꿈이 뭐였어? 원래 꿈요? 꿈이 있었나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스포츠를 좋아하는 개구쟁이? 그러니까 원래 꿈이 야구 선수는 아니었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 근데 어릴 때는 아버지가 손을 잡고 끌고 가서 야구를 시켰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제가 그 걔도 지쳤나 봐요. 본인 스스로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직구장에서 연습을 하는데 사직구장을 지나쳐서 고속터미널까지 가서 오락실이 있거든요 거기. 오락을 하고 있고 끝나는 시간 20분 전에 도착을 해서 인사만 하고 집에 오는 거. 아, 별로 열심히는 안 했구나. 그때 당시에는 제 흥미가 없었구나. 저는 다른 스포츠가 좋았던 거죠. 축구 잘 어울렸겠다. 네, 축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 축구 선수 정구로도 어울린다. 네. 오. 어릴 때 이제 아버지 조기 축구하고 가고 같이 가서 막 제가 마라도나 소리도 듣고 막 그랬거든요. 너 좀 오바가. 근데 진짜 그 정도로 제가 축구를 잘했어요. 그렇지, 마라도나 스타일이긴 해. 네. 근데 제가 뭐 그때 당시에는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 나는 축구 하고 싶다. 왜 축구하지 그랬는데 축구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정구는. 그런데 이제 어린 마음에 어. 축구부에 들어가기는 싫고 이 학교에다 축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축구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안 돼, 만들어주세요. 막 이랬는데 그러면 이 학교 저 학교랑 경기에서 이기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이기고 왔어요. 이기고 왔는데 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야구하러 갔죠. 이거 야구에 흥미를 갖게 되고 몇 월? 그때부터예요. 아, 그러니까 6학년 초. 이제 축구는 나하고는 없는 없는 거니까 야 이거 아무리 짱구 돌려봐도 야 공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답을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어느 순간 제가 발이 부산 연산동에서 사직구장까지 걸어가가지고 우리 선수들 연습하는 거 보고 다시 걸어오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감독이 그걸 본 거예요. 아버지한테 건우가 매일 온다. 다시 한번 시켜보시죠. 그때부터는 이제 눈 안 돌리고 야구만 그게 되는 거죠. 네. 아니 리틀 야구 선수 출신이었잖아. 부산 마린스 제1기 그래. 창단 멤버. 창단 멤버야. 네. 오, 그때 어땠어? 실력은? 실력은
이렇게 처음에 창단해서 모든 게 다 취미반으로 아, 그렇지. 꾸려지잖아요. 처음엔 그랬지. 근데 이제 몇 개로 하다 보니 그 안에서 선수반으로 이제 또 뭔가 이제 했는데 저희 선수반으로 들어갔죠. 이게 센스가 있고 막 그런 걸 많이 느끼셨나 봐요. 근데 저 자체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넘어가긴 했었는데 근데 리틀 야구가 그때는 대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매 달마다 서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뭐 EBS기, 종합선수권, 뭐 오비기, 뭐 엄청 많아서 매 달마다 동대문에 다 장충구장에 가는 거예요. 장충구장. 예, 한방 치면 넘어가요. 신라 호텔 넘어가요. 니네 응원가요, 그게? 네. 근데 보통부터 그렇게 해요. 아, 그래? 네. 피차가 얼었네, 얼음 먹고 얼었네. 귀엽다. 네. 어릴 때 막 그랬던 기억들이 많았는데, 근데 지금도 막 동대문 가거나 그러면 그때 그 시절들이 많이 그러네. 떠올라요. 옛날 예. 생각나겠다. 예전에는 거기 흙바닥이었거든요. 맞아, 맞아. 지금 인조잔디잖아요. 맞아, 맞아. 예. 한 번씩 신라 호텔에 야 저기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걸까 하다가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잘 때도 있고. 근데 거기서 바라보는 이 장충구장이 너무 이쁘. 진짜 이뻐. 네. 맞아, 맞아. 네. 그때 기억들이 많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리틀 야구 출신이고 근데 이제 보니까 모든 이 스포츠를 보니까 초석 따지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또 회장님으로서 분명히 공약 거신 대로만 해주신다 그러면. 아이고, 그럼. 네, 저는 이제 우리 리틀 야구가 초석 따지는 데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야구인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워낙에 김성훈 감독이 훈련이 혹독하기로 유명하잖아. 네. 근데 직접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 그것도 오래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 아 정말 힘들죠. 만약에 20대 젊은 선수들은 딱 프로에 들어와서 아니면 젊은 나이에 감독님을 한번 만나는 거는 엄청난 큰 행운이다. 저는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위해서 내 분야에서 모든 걸 한번 쏟아내야 봐야 될 때 근데 그분처럼 아무 잡생각하지 않고 야구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기회를 부여해 주세요. 프로야구 선수가 기회를 받는다는 거는 그럼.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 근데 그것도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드니까 되게 힘들긴 한데 이 사람이 또 이제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한 일주일 하고 한 3일 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즌 때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 때는 저 역시도 조절을 하죠. 네. 감독님 없으면 눈치 사각보다 덜 치고. 아, 그렇게 네. 되는구나. 그러다 어쩔 수 없지.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잡히면 어쩔 수 없이 또 열심히 한 모습 보여드리는 거예요. 잡히면? 네. 딱 감독님 보다가 눈 마주쳐요. 너 일로 와라. 그러면 하다가 감독님 또 없어지면 아니, 근데 네, 감독님도 대단한 게 그 연세에 폰고 직접 쳐주잖아. 맞아요. 네. 그 정국님한테 개인 폰고 같은 거 칠 때 제일 많이 받아본 게 한 몇 개니? 저는 혼자 2박스. 400개? 500개. 500개, 와. 네. 한 번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2009년도에 WBC 가기 전에 제가 일본 고치에서 감독님이랑 이제 1대1 개인 폰고를 받는데 한 박스를 다 받았어요. 한 박스를 다 받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감독님 쇼부 이랬더니 오케이 감독님 쇼부 노에라 30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이 노에라 30개지. 노에라 30개. 네네. 근데 30개를 그렇지. 하라는 건 다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딱 해가지고 첫 공을 딱 받았는데 공이 딱 튀어가지고 손가락 끝에 여기 딱 맞은 거예요. 여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타이밍하고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트레이너 코치가 딱 보더니 병원 한번 가보자. 이제 WBC 예선하러 가야 되는데 야 큰일 났다. 속으로 기간이 한 3, 4주 정도가 남았어요. 야 이게 실금 가가지고 한 2주만 나왔으면 좋겠다. 딱 갔는데 실금이 딱 가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원하는 대로 됐네.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 2주 쉬고. 2주 쉬고 거기 갔죠. 아, WBC 가는 거야? 네네. 야, 너도 그런 거 보면은 참 진짜 운도 좋다. 운도 좋죠. 실금 안 갔으면 그 다음날 또 계속 또 해야 되는 거죠. 예, 방망이 치고 또 잡히는 건데. 야구 센스 하면은 또 정근우잖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 아, 진짜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좀 BQ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 왜냐하면 저는 플레이가 일어나기 전에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다 해놓고
그래 딱 들어가거든요. 보여. 예. 그래 보여.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몸이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맞는 계속 야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어우, 참. 아니 근데 센스도 센스지만 그 뭐 워낙에 이 연습량도 많지. 연습량은 저는 이제 사주팔자가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연습을 많이 하는 학교만 나왔어요. 그리고 프로 와서는 좋아질 줄 알았는데 프로 와서 18년 동안 김성 감독을 만났으니까 아 그래. 지금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야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났는데 절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네. 그거 완전 밈 유명하던데. 네. 성근사가 싫어서 근우 스님이 떠났더니 네. 성근사가 따라왔다. 이게 절이 옮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아, 쉽지 않지. 그걸 3번이나 옮겼어요. 예. 그러니까 정근우한테 김성훈 감독님은 어떤 존재일까? 또 한 분의 아버지. 어. 그리고 이제 모든 거를 제가 이제 다 감독님한테 바쳐야겠다 생각했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